과거 일본은 대한민국과의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역사적 사실에 고개를 돌리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은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었는데요. 최근 일본은 반성은커녕 역사적 사실들을 지우려는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해당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군성 노예제 문제를 기억하며 해당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전시 상황에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독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여러 곳에 총 33개의 위안부 평화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이 소녀상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넘어지며 이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평화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린데일 시립공원의 국립도서관 앞마당에 놓여 있는데요. 해당 평화비는 2013년 7월 30일경 가주 한미 포럼의 주최로 건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 건립된 이 소녀상 평화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본데요.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으나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LA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글렌데일은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외교 방침과 다르지 않다라며 일본 극우단체의 소송을 각하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소녀상 건립을 화두로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들의 소녀상 철거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독일 공공박물관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었죠. 일본 현지 방송 NHK가 보도하기를 독일 드레스덴 공공박물관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전시됐다라고 하며 이에 따라 베를린 일본 대사관이 드레스덴 공공박물관에 공문을 보내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를 위안부 소녀상의 전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맞지 않는 것이다라며 원활한 철거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연합은 큰 소리의 침묵과 언어 상실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해당 전시회에는 실제로 2개의 소녀상이 전시됐습니다. 전시장 바깥 마당에는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전시장 안에는 2017년 서울 시내버스를 탑승했던 소녀상이 전시됐습니다. 마리온 아커만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 총재는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독일 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 이어서 이번 열리는 전시회가 개인의 자전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사실대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며 지우기 위하여 지속해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현지 뉴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관 일본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의 항의 끝에 철거됐다고 하는데요. 홍콩 반일단체 관계자가 밝히기를 소녀상이 3개 있었지만 지난달 말에 모두 철거된 상황이요. 설치 공문이 없었다고 경찰로부터 철거를 요구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녀상은 지난 2017년 중일 전쟁의 계기가 되었던 루고우차우 전쟁 80주년을 계기로 설치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그때부터 홍콩 자치정부에 이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었다고 합니다. 한편 독일 공공박물관에서 첫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기획했던 레온티네 마이어 판맨시 독일 드레스덴 민속박물관장은 인터뷰를 통하여 일본 소녀상 철거를 위해 압박당했던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소녀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반일이 아니고 기억의 문화인데 일본의 압박은 직접 겪어보니 놀라운 수준이었다. 판맨시 민속박물관장이 밝히기를 소녀상 철거 요청은 전시회 전부터 계속해서 밀려들어왔다고 하며 미국인, 독일인, 일본인 등 다양한 국적의 시민을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이메일을 하루에 수백 통씩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바바라 큐레이터는 이메일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면서 사무실 전화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왔다. 전시회 바로 다음날 전화를 했던 일본인은
전시 장소인 드레스덴과 멀리 떨어진 노르트라인베스터밴드에 거주한다고 밝히며 우리의 소녀상 전시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레스덴 민속박물관은 수천 통의 메일 테러와 전화 테러에 관할 작센주 범죄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독일 일본 대사관 측에는 이메일 발송을 멈춰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봤지만 자신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판맨시 관장은 황당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소녀상 전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한 것은 반일이 아니다. 위안부와 같이 트라우마적 기억에 대한 침묵 깨기를 통하여 집단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의 차이를 소화하는 기억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과서에는 앞으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 뉴스 NHK에 따르면 다무라 도모코 일본 공산당 정책위원장은 교과서 업체가 검정 기준에 맞추어 종군 위안부 등의 표현 변경에 대해 정부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현지 뉴스 교도통신은 한국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표현 변경에 큰 유감을 표현하는 등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어서 이번 일로 한일 관계가 더욱 나빠질 것이다라며 전망하기도 했죠. 앞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라는 말에는 군의 강제 연행됐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망언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올해 4월 27일 가기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답변서에는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으로 일괄 표현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야마카와 출판 등 일본 교과서 업체 5곳은 이를 근거로 종군 위안부 및 강제 연행 표현들의 삭제 또는 변경을 신청했고 주부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실제로 지난 8일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교과서의 기술이 정부 견해에 근거하지 못할 경우 검정 규칙에 따라 교과서 발행사가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며 이번 신청은 지난 4월 27일 새로이 정리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바탕으로 교과서 발행사들이 대응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추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1993년 고노 담화 형식으로 입론 정부 공식 문서에 명기되었던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1993년 8월 4일 발표됐던 고노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도 옛 일본군이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동원에 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인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표현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